윤석열 전 총장은 반면에 탈원전의 화두로 꺼내들었습니다. 역사 논쟁에 이어서 탈원전 비판까지. 탈원전을 화두로 민심 속.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심 행보 스타트가 됐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생 행보의 탑방지로 떠난다. 첫 행선지는 대전이다. 카이스트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탈원전, 원전을 탈피해서 태양광 등으로 가겠다라는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졸속의 탈원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에 가장 집중하신 계기나 취지가 뭔지. 월성원전 사건이 고발돼서 저희가 대전지검의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지휘하자마자 바로 감찰과 징계 청구가 들어왔고요. 압력이라면 압력, 저희가 거기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들어왔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검찰 수사권 박탈이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봤고, 더 이상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결국은 제가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 역시 그 월성원전 사건하고 무관하지 않고 결국은 정부의 이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작심 탈원전 때리기 발언은 이어집니다. 탈원전 정책은 졸속임에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월성원전 수사하며 감찰과 징계 청구 들어왔고 굉장한 압박이 들어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이 백운규 전 장관 구속 계기로 이루어졌고 더 이상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 참여는 탈원전과 무관치 않다라고 규정합니다. 이틀 연속인데 어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자핵공학과 학부대학원생과 오찬을 갖고 원전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건가라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상당히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 지금까지는 조 전 장관 수사로 이른바 이 검찰권이 위협을 받았다. 현 정부로부터라고 이제 윤 전 총장 측은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탈원전 수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검찰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고 내가 결국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이 탈원전이라는 것을 잡은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 선언을 하면서 탈원전을 했었죠. 그러면서 앞에 붙였던 수식어가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 이것을 왜 윤석열 듣습니다. 민생 투어의 첫 행보로 가져왔느냐. 굉장히 그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정치를 왜 시작했느냐. 자체가 탈원전에서 출발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에 대한 징계와 감사 청구가 결국 탈원전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로부터 비롯됐고, 그리고 민주당 일부지만 검수완박이란 본인이 사퇴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게 검찰 수사로 완전하게 박탈하겠다라는 민주당 일부에서의 그런 논의가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하게 된 이유인데, 그것 자체도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계기다 이렇게 본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인이 정치에 나서면서 두 가지에 대한 답을 해야 되죠. 반드시 나는 왜 정치를 하려 하는가, 또 하나가 나는 어떤 나라를 만들겠는가 라는 두 가지 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접점이 탈원전을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정치를 한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법치와 상식에 기반한 수사조차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생각에서는 그런 무도함에 대해서 맞서는 것, 그것이 내가 정치를 한 이유다. 다시 법치와 상식으로 돌아가겠다. 정치를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고,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에 대한 설명도 가능한 게 뭐냐면, 어제 나와서 한 얘기 중에 뒷부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정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이 왜 벌어졌느냐. 대한민국에 전문가가 없어서가 아니다. 전문가들이 아니라 이념에 편향된 생각에서 정책을 펴기 때문에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나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나는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펴가겠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한 거죠. 그래서 탈원전을 잡은 것 자체가 하나의 정책도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왜 정치를 하느냐.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에 대한 구상이 저 탈원전 속에 담겨 있다. 이런 것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민심 투어의 첫 행보를 탈원전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가 잘 분석했는데 전재수 의원님, 윤 전 총장이 탈원전 정책 그거 졸속 아니냐. 그리고 그거 자기네들끼리 이념 편향적으로 정책 핀 거 아니냐라고 소위 비판을 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님의 입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윤석열 전 총장께서 자신의 정치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됐든 간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다 끌어들여가지고 아마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진실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월성 원전, 탈원전 백윤규 장관이 문제가 됐던 저 수사는 이미 2년 전, 거의 2년 전에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 사건 때문에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거의 지금 1년 6개월, 2년 가까이 지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치를 하는 게 맞았죠. 그때 정치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년 이상을 그러면 검찰총장을 해오셨다는 이야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검찰 조직을 자기가 정치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과 도구와 수단으로 썼다는 것을 바로 인정하는 이야기가 바로 저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꼬이는 것이죠. 자기가 정말로 이게 정치 참여를 하고 싶은데 별다른 명분은 없으니까 자꾸만 이게 스텝이 꼬이고 발언이 꼬이고 메시지가 지금 꼬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은 시간의 앞뒤, 시간의 이 선우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대권 주자로서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특히 정책 행보는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더 많이 하시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적어도 이제 탈원전과 관련해서 정책 행보를 했다면, 자, 탈원전 정책이 졸속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이것에 대한 대안과 비전까지 제시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원전이 24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8년이 되면, 12기만 가동이 되고 12기는 이제 폐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는 2082년이 돼야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0년 뒤에 원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전기를 석탄이 35%를 하고 있고 원전이 29%를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7%를 하고 있는데 요게 2050 탄소 중립까지 시간표가 맞춰져 가지고 에너지 전환 정책의 큰 틀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원전 정책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 참 좋은 자세가 아닐까. 앞으로 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부 잘못한 거 공책으로 써자면 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 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나는 이 부분 이렇게 하겠다. 이것을 조금 더 좀 자세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하시는 그런 좀 기회를 많이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재수, 이재명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